반갑습니다. 아빠 달려. 오늘도 달리러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오사카 마라톤이 끝난 지 이틀째 되는 날입니다. 저는 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 하루를 쉬었고, 오늘은 화요일 아침,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그날 아침인데요. 가볍게 조깅을 뛰러 나와봤습니다. 여기는 오사카성 주변인데, 이 주변 공원을 좀 뛰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자, 이 오사카 마라톤은 저의 첫 해외 마라톤이었는데요. 아쉽게 제가 목표했던 기록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 뒷이야기, 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앞에 오사카 성이 보입니다. 어쨌든 이 오사카 마라톤은 너무 좋은 대회였습니다. 주로도 너무 좋았고, 그 시민들 응원도 너무 좋았고요. 정말 내년에도 진짜 다시 한번 와보고 싶은 그런 대회였는데, 2월 말치고는 날씨가 조금 더웠던 게 조금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막판에는 거의 20도에 육박할 정도로 기온이 올랐었는데, 그 영향 때문일까 한 30km 넘어가서는 시간 나신 분들도 많았고, 걷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날씨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거 빼면은 저는 이 대회에서 아쉬운 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사카 마라톤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포인트 훈련이라든지 월 마일리지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쁘지 않게 했고, 목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제가 어떤 관리를 못했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핑계겠죠. 근데 앞으로의 대회들을 위해서 조금 개선해야 될 방향들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가 일단은 컨디션 관리를 굉장히 실패를 했습니다. 대회 전날, 그러니까 오사카를 오는 날이었죠. 그 전날 금요일 밤에 저녁에 이제 근무를 하고 새벽에 잠을 한 2시간도 못 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사카를 넘어오자마자 리무진 버스를 예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버스를 거의 2시간 이상은 기다린 것 같아요. 일본의 이 버스 시스템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좌석 지정제잖아요.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좌석과 시간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그냥 사람이 오면 그냥 가표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먼저 오는 버스를 타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버스가 한 시간에 한 2대 정도, 많으면 3대까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는 또 급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박람회장을 안 가는 버스입니다. 그래서 이 버스의 가운데 통로까지 일본은 다 앉아서 가는데, 많이 타봐야 한 50에서 60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진짜 오래 기다렸어요. 그래서 다행히 날씨가 춥지는 않아서 감기는 안 걸렸는데, 만약에 진짜 추운 날씨 같았으면 여기서 이렇게 기다렸었다가는 감기도 걸리고 몸도 많이 상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사카 마라톤 오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전날 오시는 분들은 리무진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차라리 자리 지정과 시간 지정이 되는 그 리피트 열차, 그걸 타시는 게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서 한 2시간 기다리면서 조금 힘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사카를 넘어와서 이제 숙소 찾고 밥 먹으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근데 그날 하루만 2만 보를 넘게 걸어버렸습니다. 다리가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는데, 마지막에 우리 아이가 막 이제 캐릭터샵 같은 데 가서 구경하는데 좀 화도 냈어요. 아빠 다리 아프니까 빨리 좀 가자고. 제 잘못인데 누구 탓하기도 그렇죠. 사실 제가 관리 잘못한 거니까. 첫 번째 이게 좀 아쉬웠고, 두 번째는 영상에도 나왔는데 배번호표를 안 달고 왔습니다. 왜 까먹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 대회 전날 레디샷을 찍는데, 이번 오사카 레디샷은 출발하기 이틀 전에 미리 찍었거든요. 이제 박람회장에서 배번호를 받으니까 당연히 배번호가 없었겠죠. 거기서부터 아마 배번호에 대해서 인식을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회 아침에 다 챙긴 거 이번에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제일 중요한 배번호표가 없어서 거기서부터 아침에 약간 좀 힘을 빼긴 했습니다. 근데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단순 워밍업이 아니라 좀 빠르게 뛰어가다 보니까 털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핑계입니다. 그리고 저희 와이프가 눈물을 흘렸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일단은 저는 마라톤 대회를 자주 나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희 와이프는 이 배번호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하필 그날 이제 휴대폰도 안 들고 갔고 연락도 안 되죠. 발견하고 나서는
많이 당황스러웠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라톤을 어떻게 준비했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나 참가를 못하게 될까봐 너무 걱정이 됐었고, 그래서 갖고 이제 내려온 와중에 길에서 저를 만난 거죠. 다행히. 여기서 엇갈렸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만나가지고 본인은 그때 너무 안도의 그 마음이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눈물을 흘려주는 것도 고맙고, 댓글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와이프 얘기를 해주셨는데 착해요. 진짜 착한 사람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밤낮 없이 달리기 하고 주말마다 마라톤 대회 나가도 거의 뭐 여기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 합니다.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좀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어쨌든 배번호 때문에 또 초반에 힘을 많이 뺐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보급에 관한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이제 출발 전부터 날씨가 덥다 보니까 와 덥다, 물 많이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수대마다 이제 물을 계속 먹으려고 했는데 일본은 급수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컵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큰 느낌? 일반 종이컵이 아니었어요. 조금 더 높이도 높고 물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컵에. 그 컵을 하나씩 잡아서 거기 있는 물을 이제 거의 다 먹다 보니까 마신 물의 양이 좀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한 하프를 넘어가는데 배가 좀 아팠어요, 옆구리가. 이제 물을 많이 먹었고 뛰면 나타나는 증상들 있죠. 그런 게 좀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에너지젤 문제였는데요. 뭐 저는 항상 이제 영상에서 자주 나오지만 허니터튼 에너지젤을 주로 먹습니다. 요거는 제가 항상 먹던 거고 이제 속에서 부담도 없고 굉장히 저랑 잘 맞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계속 제공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또 저랑 잘 맞기 때문에 제가 계속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계속 잘 맞아서 괜찮았는데 쥐가 날까봐 그 크램픽스 있죠, 그거를 제가 3개를 챙겨왔는데 3개 다 먹었습니다. 요게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게 쥐가 안 날려고 먹은 건데 결과적으로 3개를 먹고도 쥐가 심하게 나버렸고, 이게 뭐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맛이 먹기 쉬운 맛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계속 살에 들리고 좀 힘들었는데 이상하게 여기 호흡기가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먹고 나면 이렇게 깊은 호흡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걸려가지고 호흡이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뭐 쥐가 안 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먹었더니 결국 아무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 뭐 브랜드명을 밝히긴 그렇지만 최근에 출시된 그 카페인 젤, 새로 나온 카페인 젤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연습 때 먹었을 땐 괜찮았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또 물도 많이 먹고 속도 안 좋은 와중에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날 뭐 크램픽스 포함해서 총 8개 정도 젤을 먹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는 속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진짜 여기 목에 손가락을 넣으면 털 것 같은 정도로 그래서 속이 좀 안 좋았습니다. 마지막 급수대에서는 물도 못 마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급이 저는 뭔가 조금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대회에서는 이 보급에 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뭐 크래픽스 이런 것도 단지 저랑 조금 안 맞았을 뿐이지 효과를 보신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제가 절대 뭐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좀 그날 안 맞았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 뿐이거든요.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 관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이번에는 435, 430, 425 이렇게 단계적으로 페이스를 올려서 나름 네거티브 스플릿으로 가보는 게 목표였습니다. 근데 요거를 동마 때는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제가 이 빌드업 페이스로 30km까지 포인트 훈련을 했을 때는 2번 해서 2번 모두 이제 무난하게 성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자신도 있었고 뭐 35km 이후에는 뭐 어떻게 되겠지 라는 좀 안일함도 같이 공존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뛰어보니까 요거는 좀 쉽지 않겠다 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동마 때는 일단 한 35km까지는 430에서 432 정도 요 페이스로 갈 생각입니다. 제가 이번 대회에서는 20km 넘어서부터는 계속 420 초반 페이스로 땡기고 있었거든요. 요게 조금 부담이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동마에서는 최대한 또 페이스를 죽여서 뭐 싱글을 못 하더라도 일단 4분 30초 초반 페이스를 끝내는 한이 있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35km까지 430에서 432 사이 페이스를 맞출 생각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힘이 남아 있다면 35km 이후에 좀 당겨서 페이스를 최대한 낮춰볼 생각입니다. 사실 동마도 42.19가 조금 넘잖아요.
430을 해서는 싱글을 할 수가 없거든요. 35km 이후에 이 페이스를 당기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긴 한데, 근데 430으로 35km로 갔는데도 그 이후에 페이스를 당기지 못한다면 싱글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동마는 조금 최대한 보수적으로 페이스 운영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전 영상에서도 이 오사카를 망치면 동마 때는 카메라를 안 두고 갈 생각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요거는 지금도 조금 고민 중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사카를 제 목표보다는 조금 못 뛴 거는 맞긴 한데, 근데 또 이렇게 뛰어보니까 이 카메라를 놓고 뛴다고 해서 제가 100% 할 수 있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좀 딜레마인데, 사실 저는 뭐 러너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이제 영상을 찍고 뭐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대회 영상 욕심, 특히 동화는 조금 놓치기 힘든 그런 대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대회 한 전날까지도 고민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카메라를 안 들고 왔는데 영상도 없고 목표도 못했다면 그게 더 속상할 것 같아서 모르겠습니다. 일단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남은 3주 동안 동마 준비 잘 해서 동마에서는 뭐 이번보다 조금 더 잘 뛰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이번 대회가 많이 아쉽긴 했지만 또 제 가민시계 기준 42.195km 기준으로는 나름 PB였거든요. 여기가 거의 한 400m 이상 길었기 때문에 시계 기준으로 일단 PB가 찍혀 있긴 한데, 이 정도면 최악은 아니었다, 이렇게 정신 승리를 좀 해봅니다. 와, 이거 무슨 꽃이죠? 벌써 꽃이 피어 있네요. 제가 꽃 이름을 잘 모르긴 한데 매화꽃인가? 매화가 원래 가장 빨리 피죠. 이게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봄이 오고 있긴 한가 봅니다. 근데 오사카성 주변이 아주 러닝하기 참 좋네요. 적당히 이제 오르막 내리막도 있고 조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이제 뭐 어제 하루 쉬고 이틀 만에 뛰는데 컨디션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사실 하루 쉬었지만 러닝을 저희 가족들이랑 여기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갔거든요. 와, 근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결국은 뭐 보고 싶은 거 다 보지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월요일 평일인데도 사람이 이렇게 많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제가 일본 천황 탄신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은 국경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정보도 없이 완전 새빨간 휴일에 사람 바글대는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갔던 거죠. 얼마나 사람 많았는지. 그래서 나중에는 힘들어가지고 저랑 와이프랑, 저희 애는 뭐 그래도 신나서 돌아다니는데 저랑 와이프랑 힘이 들어가지고 선물 하나 사줄 테니까 좀 일찍 좀 가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해서 일찍 데리고 나왔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는 또 사람 많은 데를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살면서 한 번 와봤으니까 됐다, 2번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쉬었지만 사실 쉰 게 아니었다. 근데 여행 와서 어떻게 쉽니까? 또 자주 올 수 있는 곳도 아니기 때문에 갔다가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고 체중도 조금 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아주 즐거운 여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들어가면 또 짐 챙겨서 집에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아침 조깅은 13km 정도 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첫 해외 마라톤 오사카 아주 좋은 기억을 안고 이제 돌아가는데요. 이제 마라톤 시즌 시작입니다. 이번 상반기 시작이니까 뭐 첫 대회 뭐 잘 뛰신 분들도 계시고 못 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너무 아쉬워하거나 또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다시 해보시죠. 마라톤 대회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말부터 또 바로 대회인데, 저는 이번 주말 구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운동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